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거창하게 말해서 원리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빨리 정확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동영상을 듣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조금 풀어보신 후에 저하고 지금 이 강의를 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문제를 풀었다고 가정하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전소설을 풀 때 고전소설에 관련한 지문과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세트를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뭐부터 읽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지금 당연히 본문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연습할 때 지금 시험을 치르기 이전에는 지금 뭐부터 접해야 되냐? 라고 하면 해설부터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전소설을 시험 보기 이전에 공부할 때는 뭐부터 읽어야 되냐? 네, 해설부터 읽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고전소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어를 모르거나 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지금 각자 이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벼슬을 받아서 고위 관직에 있는 이러한 직위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동일 인물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잘 푸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전체적인 줄거리 파악을 하고 이것이 무엇을 포인트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해설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이 참조가 돼서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눠드린 교재 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문제 잘 풀어보셨을 테니까 지금 해설을 읽으면 좀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해설 보시면 작자미상 정을선전이라고 했습니다. 정을선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정을선전이라고 했죠. 전에다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러면 이 전은 뭘 뜻하는가? 전기,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 자, 일대기라고 하면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전부 다 기록을 한 것을 전기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다? 정을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 탄생부터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순신전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서술해 놓은 글을 말하겠죠. 네. 근데 이것은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 그러니까 가상의 이야기니까 정을선이라고 하는 지금 가상의 인물의 전기를 얘기한 거겠죠. 자, 그러면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선전 해제 1번. 이 작품은 남자 주인공 정을선과 여자 주인공 유추연이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정 내 불화와 갈등을 주로 다룬 가정소설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을선, 유추연.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국어 과목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연히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목이에요. 왜? 우리는 네이티브니까. 국어가 바로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국어 시험을 준비한다. 내신 시험을 준비하든 모의고사를 준비하든 아니면 궁극적인 수능을 준비하든 우리가 결국에는 해야 할 행동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지금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내신 시험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행동들을 또는 모의고사를 치를 때 모의고사 시험장에서 해야 할 행동들을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서 해야 할 행동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는 거죠. 납득하시겠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고전 소설에서 우리가 해줘야 할 행동들은 뭐다? 먼저 해설을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주인공들이나 또는 등장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이 사람들의 동그라미 치는 행동들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지금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국어인 국어를 지금 시험을 칠 때는 당연히 지금 우리는 뭔가 지금 외국어처럼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독직해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독직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을 우리가 익혀서 공부하는 것, 그게 수업 시간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을선하고 유치원 등장인물의 동그라미 쳤죠.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 내 불화와 갈등을 주로 다룬 가정 소설이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계모 노씨의 흉계로 추연이 죽음을 맞이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앞부분은 계모형 가정 소설의 구조를 자, 그러면 지금 추연이 지금 여자 주인공 추연 그 다음 지금 계모 노씨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의 갈등이 지금 이 소설의 앞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3번 보면 정렬부인 조씨의 질투와 모함으로 인한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다룬 뒷부분은 쟁총형 가정소설의 구조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뒷부분은 지금 정렬부인 조씨와 조씨의 질투와 모함으로 인해 지금 충렬부인이 위기를 맞이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번 가계를 잠깐 그려볼까요? 자, 정을선이 있고요. 정을선의 러버 누구? 지금 유추연이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니까 여기 충렬부인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러버가 또 있죠. 누구? 정렬부인 조씨. 네, 이렇게 지금 러브라인이 두 여자를 둘러싼 한 남자의 지금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쟁총형 소설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쟁총형 소설은 뭘까요? 쟁총형 소설. 네, 쟁총 다투을 쟁자요. 파업 투쟁할 때 여러분들 싸울 투자, 싸울 쟁자, 예, 싸워서 쟁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싸워서 쟁취를 하는데 뭘 쟁취를 해요? 뭘 가지고 싸워? 지금 이건 총자는 남편의 총애예요. 남편의 총애 뭐야? 모두 총자 사랑했자. 남편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소설, 싸움을 다루는 소설. 첩과 처 간에 지금 남편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소설. 이게 쟁총형 소설이겠죠. 자, 그럼 8번은 이미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들. 여기 주관식 8번. 요 주관식 답 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음 세 번째, 악행을 저지르는 정렬부인 좁씨를 돕는 보조인물들과 주인공을 돕는 보조인물들이 서로 대응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악행을 저지른 정렬부인 조씨를 돕는 보조인물들. 그러니까 정렬부인 조씨 편이 누구냐? 등장인물들 중에 정렬부인 조씨를 돕는 정렬부인 조씨 편은 누구냐? 그 다음에 착한 충렬부인 유부인 유추연을 도와주는 지금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편을 정확하게 갈라서야 된다는 거죠. 갈라 놓아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악 그 고전 소설에선 선악 그다음 선악 구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선악의 구도대로 사람들을 분류해서 파악하는 것이 이 정을선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해제에서 지금 꼭 집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해제를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주제, 유추연의 계모 노씨와 정을선의 정렬부인 조씨로 인해 발생한 가정의 위기와 권선징악. 권선징악은 바로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벌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렬부인 조씨는 결국 벌을 받게 되겠네요. 그 다음 전체 줄거리 볼게요. 정승상의 아들 윤을선은 유승상의 딸인 추연을 보고 상사병이 든다. 상사병은 뭐예요? 사랑하는 병이에요. 지금 을선이 추연을 한번 보고 뿅 갔어요. 지금 맛이 간 거죠.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착해 보이고 마음씨도 착해 보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지금 승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승상이라고 하는 부분. 승상이 뭔데요, 선생님? 승상의 말이 왜 나왔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걸 지우고 할까요? 구조도를 지우고 정면에서 한번 그려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내용을 좀 알면 고전소설이 좀 편하게 지금 읽을 수 있어요. 고전소설을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가운데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천자라고 썼습니다. 여러분들 천자, 하늘의 아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황제를 뜻하는 거죠. 네, 중국 황제를 뜻합니다. 근데 이 황제라는 거는 본문에 보면 다르게 표현이 돼요. 뭐라고? 황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드러나요. 그 다음에 또 상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주상전하라고 했던 거죠. 전하 또는 주상. 지금 왕보다 더 지금 가족 계열에서 좀 더 높은 사람들이 주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천자는 하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이 황제가 결국은 근데 왕이 한 명인가? 라고 했을 때는 좀 따져봐야죠. 아니에요. 지금 여기 왕 중에 왕일 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다른 곳에 왕이 있나요? 중국 지역에서 다른 곳에 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왕이 있어요. 자, 근데 왕이 있는데 뭐냐면, 자, 여기 동그라미로 이무이대로 한번 좀 이 중국 땅을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이렇게 중국 땅을 그냥 이무이대로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천자 입장에서는 중국 땅이 워낙 드넓으니까 이것을 자기가 직접 가서 일일이 다스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지금 그 지역을 다스려 달라고 맡겨야 되겠죠. 근데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까? 네, 그것은 혈연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어쨌든 좀 이따가 그거 혈연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왕, 여기도 왕, 저기도 왕. 네. 자, 그 다음에 왕, 여기 다 왕이에요. 근데 이걸 제후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왕으로 지금 민명된 사람들은 제후들이에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천자에게 충성을 맹세한 지금 주종관계라는 거죠. 천자가 주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의 제후들, 왕인 제후들은 종일 뿐인 거죠. 네, 비록 왕이긴 하지만 천자의 부름에 언제든지 지금 응해야 되고 천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되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신하이지만 각 지역에서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왕처럼 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왕과 같은 권력과 지금 부귀 영화를 누렸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수도를 얘기 안 했구나. 자, 황성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황성은 뭐냐면 황제가 사는 도시. 그러니까 황제가 사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겠죠. 수도예요. 그래서 황제가 사는 수도로 지금 부르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닌 다른 직위, 그 궁궐에서 부르는 직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직위가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 명칭이 있었어요. 직위의 명칭이. 그게 뭐냐? 승상과 그다음에 원수예요. 승상과 원수인데 이 승상은 문관 중에서 최고 직위예요. 그 다음에 원수는 무관 중에서 최고 직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역에서 왕이니까 여기 천자가 계신 황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는 최고로 높은 신하 직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납득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잠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체 줄거리를 보면 정승상의 아들 을선, 유승상의 딸인 추연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승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유승상과 그 다음에 정승상이 각각 각 지역의 왕인데 여기 황성으로 들어와서 승상으로 지금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납득하시겠어요? 자, 승상은 알겠고 원수는 뭘까요? 자, 여기에 북쪽 지방에 지금 돌궐족, 흉노족, 여진족이 쳐들어왔다. 그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왕들이 지금 바로 천자가 불러서 황성으로 가서 원수의 직위를 받게 되는 거죠. 뭐 군사에서 최고 직위니까 지금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뭐 합참 총장, 뭐 총사령관 이쯤 해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원수, 저 사람도 원수, 이 왕도 원수, 이 왕도 원수 그러면 원수들이 다 똑같은 직일 텐데 그러면 그때는 누가 이 사람들을 각각 지휘하나? 왕이 하나? 아니요. 총원수, 가장 싸움을 잘하는, 전쟁을 잘 치르는 사람 아니면 가장 똑똑한 사람을 총원수로서 지금 임명을 하겠죠. 납득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치러러 나갈 때는 원수의 직위를 부여받고 그 다음에 문관의 지금 자격으로 들어와서 아이디어를 내놓고 행정을 직접 담당해야 될 때는 승상이라는 직위로 지금 직위를 부여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5번 승상과 원수는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되시죠? 자, 문관의 제일 높은 직위 승상, 원수는 무관의 제일 높은 직위
원수. 자, 그 다음 계속 읽어 나갈게요. 그러니까 을성과 추현은 그러면 정승상의 아들이고 유승상의 딸이니까 각각 왕자와 공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정씨 집안의 청혼으로 두 사람은 혼약을 하게 되는데 계모 노씨가 추현을 시기하여 사촌 오빠를 시켜 추현을 모함한다. 을선이 떠나고 억울한 나머지 죽음에 이르게 된 추현은 혼령이 되어 배회 떠돌아다니고 추현이 살던 입주는 패촌이 된다. 을선은 추현의 유모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추현의 혼령을 만나 추현을 회생시킨다. 오, 살아나라, 일어나라. 네. 자, 나 혼자 말렙인가? 나 홀로 말렙인가? 만화 패러디 봤습니다. 일어나라.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추현도 살려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되죠. 여기까지가 추현을 회생시키는 거, 계모 노씨의 악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앞부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본문은 뒷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뒷부분을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추현은 충렬부인이 되어 을선의 사랑을 받으니 결혼해서 충렬부인이 된 거죠. 을선의 또 다른 부인이자 총왕의 딸인 정렬부인 조씨가 이를 시기한다. 네. 그 다음에 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 난장한 시비를 보내어 충렬부인을 5개밖에 하니 시어머니가 충렬부인을 죽이려 한다. 아유 참 이게 못할 짓이네. 시비는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비 모르는 단어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들 제가 불러드릴게요. 시비 여자 노비입니다. 네, 여성 노비를 시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시어머니가 충렬부인을 죽이려 하고 시비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난 충렬부인은 시비 여자 노비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난 충렬부인은 을선에게 편지를 보내고 정을선에게 편지를 보내겠죠. 자초지종이 이러니까 나 좀 구해러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본 을선이 집에 들어와 진상을 밝혀내고 정렬부인 조씨를 처벌을 한다. 진실을 밝혀내고 충렬부인인데 정렬부인 조씨를 처벌을 하는 거. 권선징악 맞네. 자, 을선은 충렬부인과 아들을 구한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라고 나왔네요. 자, 윗글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모두 작성하라라고 했는데 등장인물 모두 작성 여기 나와 있는 제가 1, 2번, 2번, 4번 아들까지 지금 박스 쳐놓은 거 지금 번호 매겨서 박스 쳐놓은 거 보이시죠? 두 번째, 금섬월매, 복록, 금년은 각각 누구의 편인가? 네, 금섬월매는 지금 유치원의 충렬부인의 편이죠. 그 다음에 복록, 금년은 지금 각각 금왕보화를 받고 지금 충렬부인을 모함하는 정렬부인의 계략에 가담한 악인 세력이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었죠. 그 다음 3번, 남장하고 충렬부인 침소에 숨어있던 시비 누구예요? 네, 금년이었죠. 네, 그 다음 충렬부인 피신시킨 시비 누군가? 월매죠. 그 다음에 5번, 승상과 원수 무엇인 작성하나? 아까 얘기했고요. 갈등의 종류를 작성해봐라. 종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갈등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자주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선생님을 잘 보세요. 선생님 여기 실루엣이 있죠. 이 육체가 이제 여기 이렇게 꾸며졌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요렇게 그러면 이 실루엣을 이 경계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 경계선을 바탕으로 이 손부터 안쪽은 다 안쪽에서 일어나는 건 내부라고 해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 요 실루엣 바로 바깥에서 0.0001mm만 벗어나도 외부죠. 그러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뭐예요? 내적 자아의 갈등이겠죠. 네. 그러면 외부와의 갈등은 뭐예요? 지금 바깥에 있는 다른 인간들과의 갈등 또는 지금 다른 인간들과의 갈등 그랬을 때 개인과 개인의 갈등
그러면 1대 다수 이럴 때는 이 개인과 집단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7번 누구와 누구 사이 일어난 갈등이에요? 개씨 지금 계모 노씨, 계모 누구예요? 새엄마죠, 여러분들. 근데 추연을 죽이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못된 새엄마네요. 자, 이 계모 노씨와의 갈등이 있었고요, 추연과 갈등이 있었고요. 두 번째 뒷부분은 정렬부인 조씨와 그다음에 지금 충렬부인 된 추연과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역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젠초년 가정소설의 의미는 뭐냐? 지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싸움, 가정 내의 싸움과 불화를 그린 소설. 자, 그 다음에 9번 이 글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인물 누구냐? 계모 노씨와 그 다음에 정렬부인 조씨.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진 건 중국인가 조선인가? 네,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글의 시점은 뭘까요? 시점 문제는 반드시 나오죠, 여러분들. 시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 시점 문제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점은 뭘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여러분들.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전능하다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전지전능한 존재는 신밖에 없죠. 모든 완전할전자,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신밖에 없죠.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가 어때요? 작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아는 작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작가의 입장에서 글이 서술되는 건데 고전 소설은 100% 전적 작가 시점입니다. 고전 소설은 전적 작가 시점 100%. 네. 그런데 여기서 전적 작가 시점을 기억하는 건 당연히 지금 중요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는 것도 더 중요하겠죠. 고전소설 100% 전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전적 작가 시점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네. 서술자의 개입은 앞에 2번 문제를 풀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자, 작가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안타깝구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서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굉장히 블러블러블러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서술자가 개입해서 소설 속에 직접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거는 좀 더 읽어보면서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지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